있다가 네. 차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전혀 다른가요? 몇 곡을 하신 거 몇 곡? 와, 나 깜짝 놀랐어. 제가 한 거는 20곡인 것 같아요. 제가 한 건 20곡이고, 게스트 분들이, 두 곡씩 했으니까 24곡 된 거죠.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했거든요.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, 저도 지금 놀랐어요.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무대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진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만약에 힘들면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.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까 너무 걱정을 했는데,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았어요. 더 받아가지고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힘이 나는, 이효리 씨, 화사 씨, 또 김혜 씨, 객석에 또 엄정화 씨, 또 이소라 씨도 와 계시고, 막 이런 분들의 이렇게 막 기를 받은 것 같아요, 제가. 동료들 응원이 네. 있으니까 또 이게 약간 그거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제가 그런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공연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. 진짜? 하면서 콘서트 매년 하셨나요? 아니에요. 저도 콘서트를 어렸을 때 2번 했었고, 그리고 2017년, 2018년도에 했었는데, 그때는 준비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. 그래요.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드는 콘서트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괜찮은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. 여기 아마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맛있어서? 너무 맛있어요. 침 넘어가네. 진짜. 여기는 진짜 이렇게 간이 세지가 않은데 너무 시원하고, 너무 맛있어. 너무 빨리 가서 먹어야 돼, 우리. 맛있겠다. 어서오세요. 냄새가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죠? 저희 항상 먹는 거 4인 주세요. 오, 왔어. 너무 여기는 진짜 최고예요, 최고. 몇 인분이에요? 4인분. 4인분인데 한 10명이 먹을 수 있어요, 진짜. 그리고 이거 술 안 마시나도 여기 와서 이거 먹으면 왠지 해장되는 느낌이 들어. 우리가 여기 라면도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, 이 수제비가, 수제비가 맛있어가지고 수제비를 먹어요. 여기 너무 맛있어, 수제비가. 여기까지 오신 거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. 제가 한번 맛을 또 볼게요. 맛이 됐나 안 됐나.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죠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죠? 그죠? 이것도 손맛이 다 달라서 사람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. 똑같은 재료인데. 같은 재료인데. 전 여기 딱 기준에 카스요, 후레쉬요 밑으로만 맥주를 딱 하거든요. 소주는 여기 딱 제가 생각하는 금이 있어요. 예. 어떠세요? 괜찮죠? 너무 맛있어. 정말 잘 타시네요. 진짜로? 네, 진짜로. 옛날에는 회식 같은 거 많으셨어요? 옛날에 활동하고 이러실 때는? 다른 가수들은 항상 우리 젊은 행진이란 프로그램을 일요일 날 했어요. 거기는 매회 나오는 가수들이 거의
똑같았어. 약간 학교처럼. 그때 멤버가 소방차, 김혜린, 이승철, 변진섭. 가수들이 잘 이렇게 끝나면 항상 뭉쳐서 어딘가 가서 밥을 먹거나 그래서 다들 친했던 거야. 근데 저만 그런 게 없었어요. 분장실에서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야 오늘 어디로 와? 어디로 와? 어디로 와? 하는데 나만 또 건너뛰어서 오늘 어디로 와? 어디로 와? 하는 거야. 왜냐면 나는 항상 내 옆에 이모가 있었거든요. 항상 건너뛰는 거지.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어차피 못 가.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게 이제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때 당시에는. 근데 이제 97년도 이럴 때쯤에 그 이제 젊은 행진 멤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가수들 모임이 생겼어요.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뭐 술 마시고 노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안 나오면 벌금 뭐 얼마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 한 달 내내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. 너무 재밌는 거예요, 그게. 특히 이승철 씨, 변진섭 씨는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요. 뭐 김혜림 씨도 너무 재밌게 얘기 잘하고. 그러니까 가면 계속 웃는 거야, 나는. 그냥 웃다가 와.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즐거워요. 계속 몇 시간을 웃다가 오는데. 그때 97년도에 이제 이모 없이 이제 내 또래 가수들이랑 어울려 본 게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인 거죠. 그래도 그나마 나는 계속 음반을 내긴 했지. 계속 음원을 발표하긴 했어요. 그게 딱 10년 전부터야. 2011년도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.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이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. 헤매는 건 좀 접고 그냥 음악이나 내자. 나는 가수나 배우들이란 직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죽어도 남잖아요. 음악도 남고 영화도 남고 드라마도 남고 결국 내가 살아온 증거는 음악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았다는 걸 그냥 남기는 작업을 하자. 그럼 좀 굉장히 심플하게 마음을 먹고 조금씩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관심도 못 받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이런 일을 아직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상태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내가 자유롭게 또 살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니까 그냥 또 쭉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선배님이 사실은 딱 사람들한테 대중에서 그래 우리에게는 김완선이 있었지라고 딱 했던 그거가 불타는 청춘. 불타는 청춘에 딱 나오면서 그래 우리에게 김완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. 저렇게 지냈구나. 아직까지 여전히 예쁘고 멋있고 리듬 속에 그 춤을 그 선대에서 조금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정말 그 불타는 청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다시 기억을 하긴 했죠. 그거 나도 너무 힐링이 됐어요. 그 프로그램은. 처음에는 한 번만 나가려고 그랬어요. 왜냐면 그때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라 첫 해부터 연락이 왔는데 나 지금 부러진 지 얼마 안 돼서 못한다고. 근데 3달이 지났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.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니까 미안한 거야. 고맙기도 하고. 그래서 한 번 가야지. 그러면서 가서 한 일주일 알아 누웠어. 안 하던 걸 하니까 정말 일주일을 누워서 못 일어나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역시 나는 이런 건 안 맞는구나. 이제 하지 말아야지.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방송에 나온 거예요. 방송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. 재밌고. 그때는 벌써 내가 피곤한 것도 나았고. 그러고 나서 연락이 또 온 거예요. 이번에 어디 갈 건지 올 수 있냐고. 네, 그리고 또 간 거야. 근데 그게 정말 저는 방송을 한다가 아니라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갔어요. 진짜로. 그래서 정말 여행을 했어, 거기서. 멤버들하고도 너무 친해졌고. 그리고 거기 가면 또 하루 종일 웃어. 이게 나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됐던 프로그램이지. 선배님 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
우리 뭐 오늘 집에 갈 때 그러면 이거 소맥집 사가지고 갈까요? 더 마실래요? 저희 집에 가도 괜찮나요? 당연하죠. 그냥 안 찍고 그냥 놀다 가요. 여기까지 왔는데 뭘. 그래, 소맥 사가자. 소주를 더 좋아하셔. 보니까. 집에 가다니. 지금 별거 없어요. 우리 집에 고양이밖에 없어. 고양이 꼭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. 애들 와요. 걔네들은 착한 애들이라. 동네가. 나는 원래 소원이 한 곳에서 10년 이상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그전에는 그럼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? 여기 오기 전에는 2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어요. 1년째 이사 가고 2년째 이사 가고 항상 그랬어. 그렇게 바뀌었어요. 생활하는 장소가. 이모네 집에 있을 때 그때 7년 동안 산 거가 전부고 그 이후로는 홍콩에 2년, 대만에 2년 혼자서 이제 집구해서 사는데 거기도 한 2년 살다가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계속 그러다가 또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에서도 한 2년 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10년째 사는 거예요. 별로 이사하고 싶지가 않아. 뭐라 그러지? 이걸 무슨 장터라 그러나? 네, 장터예요. 한때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또 국수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점심에 항상 그 국수 먹고 그랬었죠. 호두 과자도 있고 타코야끼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좋아해요? 호두 과자. 호두 과자? 응. 호두 과자. 그럼 호두 과자 주세요. 지금 세트밖에. 네, 세트로 주세요. 네. 세트 집에 하나 가져가실래요? 애기들. 그럼 2개 주세요. 세트를 2개. 아니에요. 이렇게 뭘 맨날 사주셔. 아이, 애기들이 있다니까. 감사합니다. 네. 춥겠다. 와, 여기는 진짜 아파트들이 많네요. 원래 여기가 저 아파트가 없이 여기가 뻥 뚫린 하늘이었어요. 이거 없을 때 여기가 정말 해질 때 이쪽이 서쪽이거든요. 진짜. 너무 아름다웠어요. 여기가 하늘이 완전 대형 액자잖아요. 대형 액자 여기가. 너무 멋있었는데. 따란단 디르르르르.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집. 들었어요. 잠깐 조심해. 따라 따라 조금씩 이끌리지 조금씩 이끌리지 오늘도 너를 원하지 색다른 느낌 화이트를 좋아하세요? 흰색으로 많이 해놓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나무라든가 뭐 어차피 예, 색깔이 어쨌든 우리는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. 뭘 하든 간에 거기에 이제 흰색을 놓으면은 좀 뭐든지 좀 깔끔해 보이니까. 그래요? 우리 고양이들. 안녕. 냥냥이들. 여기도 한 마리 꿀. 라크라. 라크라. 그렇죠. 여기 뛰쳐나가면서. 몇 마리예요? 6마리야. 너 왜 거기 있어, 너는 맨날? 얘 또 자기 숨숨집이 여기에요, 여기. 쟤는. 안아주면 좋아요. 자자자자자. 좋지, 좋지, 좋지. 한 마리는 원래 우리 또리는 또 간식을 안 먹어. 이거 먹는 애들만 먹어. 밥 먹자. 일로 와, 밥 먹자. 자, 밥 먹자. 일로 와, 밥 먹자. 일로 와. 자, 먹고. 라크린 이쪽으로 와서 먹고. 자, 먹어. 귀여워. 야, 라크라. 이거 맨날 뺏어 먹어. 얘 완전히 간식 대장. 얘가 맨날 뺏어 먹어. 왜 이러고 앉아있니? 나는 약간. 야, 너 너무 웃긴다. 너. 진짜 얘 왜. 움직이지 마세요. 이러는 것 같아.
봐라, 너 왜 그래? 너 나랑 눈싸움하는 거야? 내 앞에 있을 때는 등 돌리고 있거든. 여기는 원래 내 그림방인데 요즘은 올해는 그림을 한 번도 못 그렸어. 그래가지고 스트레칭 방이 돼버렸어. 아니 없어. 아니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멋진데요? 아 그렇죠. 이런 공간이 있는 거 좋아요. 하나 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잖아요. 되게 멋있다. 지금 이건 작업 중인 거? 하려고 저건 다 본드로 붙여야 되는 거라 다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붙이 끝내줄 것 같은데? 몇 번씩 널 닮은 그러니까 더 멋있다. 이젠 익숙한 하루 언젠가 그림이 없어요.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다 팔렸어요. 그림 그려놓은 거는. 온기가 너만의 향기가 스며와 아유,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밥도 배부르게 먹고 진짜. 작업하는 중인 걸 저렇게 걸어놓는 것도 작업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나를 좀 알아가는 느낌? 나를 조금 더 내면으로 좀 깊이 보는 어떤 하나의 다른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나한테는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냥 아무 생각 없게 만들어줘요. 그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? 따로 배우신 거예요? 제가 2008년도에 하와이 갔잖아요. 2006년도구나. 2006년도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딱 데뷔한 지 20년째 됐고 그때 이모가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서 이 연예계와 나와 인연이 투두둑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연을 다 끊고 갔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투두둑 끊겼어요. 한국을 좀 떠나고 싶었어요. 날 모르는 데 좀 가 있고 싶었거든요. 그냥 노바디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와이로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학 테스트를 먼저 받아. 그래서 4단 1, 2, 3, 4단계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3단계로 배정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금방 얘를 확 끝내고 이제 학교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. 근데 공부를 잘하셨네. 그게 아니라 거기가 그 기준이 낮아요. 기준이 낮아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페인팅이 있어. 그래서 나는 페인팅도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얼씨구나 잘 됐다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, 그걸로. 근데 한 15분에서 30분 그린 것 같아가지고 시계를 딱 보니까 5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경험은 나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춤 배울 때도 내가 미쳐서 할 때도 그렇게 시간이 짧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. 또 웃긴 게 막 트리플 A를 받는 거야. 내가 그 뭐만 그렸다 하면은. 근데 내 인생에 나는 그런 칭찬을 처음 줬어. 맨날 노래 못한다고 구박만 받다가 거기 가서 막 칭찬을 막 트리플 A 막 선생님도 막 잘한다 그러지 막 학생들은 막 너처럼 그림 그리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러고 난리가 나니까 세상에 내가 이거를 진짜 어릴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 허비하고 있었구나. 그러면서 하고 있었어. 그래서 전시회를 한번 하신 거예요? 그게 이제 울산에서 하는 그 아트 페어를 했거든요. 거기 이제 초대 받아서 했는데 뭐 그때 팔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더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림 그리면 다 팔았어요. 팔렸어요. 많이 보셨어요? 갑자기 멈췄어. 그렇죠.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분할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
그 어쨌든 내가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거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.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음악을 할 것인가 그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어요. 그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. 왜냐하면 그때 나는 미술, 음악을 너무 좋아했거든. 잘했나 보다 뭔가가. 나는 이런 건 유전이라고 생각해요. 나는 외가 쪽은 이런 춤이나 이런 걸로 유전을 받은 거고 아빠 쪽은 그림, 친가 쪽은 그림이에요. 우리 할아버지가 탱화를 그리셨던 분이셨어요. 그래서 이게 다 재능이 그러니까 다 유전적인 그게 있다. 맞아요.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좋아했던 과목이 딱 2개, 미술, 음악, 국어, 체육 딱 그밖에 없었어요. 다른 거는 1도 관심 없었어.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? 이런 생각했어요.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지?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사실은 다르잖아요. 중2 때 나는 가수가 될 거야. 아니면 나는 춤을 할 거야. 나는 노래를 할 거야. 라는 걸 딱 정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그게 저는 환경적으로 됐어요. 우리 이모가 있었으니까. 우리 이모는 원래 좀 없다가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이제 타이즈 신고 이렇게 발레복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나를 싹 입혀놓고 이제 이모를 기다린 거예요. 그걸 딱 입고 있으니까 그때서 이모가 이제 나를 이렇게 본 거예요. 나는 춤을 딱 배웠는데,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 기계체조, 발레, 이런 스트리트 댄스, 브레이크 댄스 뭐 이런 걸 다 같이 배웠는데, 그리고 리듬 체조도 배웠어요. 리듬 체조. 우리 이모는 원래 인수면이도 백댄서였어요. 이모의 백댄서였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일단 무대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예요. 이모는 무대에 서서 무대 감각도 익혀야 되고, 그러니까 그런 거를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럴 때 저는 작곡도 배우러 다니고 피아노 악기도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의 파트였어요. 언니 그 춤추는 거가. 그래서 나는 그거 끝나고 새벽에 일하고 와서 밤새도록 또 작곡 숙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상태로 또 거기 가서 수업 받으러 가고 이랬었어요. 그래서 지금 작사, 작곡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사실 그때 배워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평생 못 써먹을 줄 알았는데 이모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있지만 나는 이모로 인해서 되게 좋은 작곡가들, 작사가들을 만났다. 그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. 그러면서 신중현 선생님하고 왜 그 얘기 했었잖아요. 이장희 선생님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선배님 음악을 들으니까 그냥 그때 가수들 음악하고 또 음악이 다른 거야. 우리 이모가 음악적으로 되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음악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건 난 지금 고마워요. 내가 이번에 유랑단 하면서 그걸 또 느꼈어. 이 곡의 그 진가가 확 드러나면서 아 역시 이 신중현 선생님은 괜히 전설이잖아요. 우리나라 전설, 뮤지션의 전설이잖아.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신중현 선생님 곡을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은 그런 레전드 뮤지션의 곡을 내가 한 곡이라도 받았다는 거가 이번에 너무 느꼈어요. 너무 리듬 속의 그 춤물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고맙다고 했죠. 그때는. 버릴 수 없는 기억을 차갑게 남겨두고 비틀거리는 사랑이 안개 따라 멀어지네.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잊혀질까. 지친 마음 어디로 가야. 내가 연습생 기간이 있었잖아요. 정말 3년 꽉 찬 연습생 시간? 근데 난 그 연습생 시간 동안에 잠을 거의 안 잔 것 같아.
눈 뜨자마자 우리 뭐 몇백 바퀴 돌고 뭐 다리 들어올리고 뭐 200번, 300번 응원 일으키고 뭐 500번, 600번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체조 받고 뭐 하고 나는 그 와중에 또 그 작곡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 받고 또 그거 숙지하느라고 밤새고 밤에는 또 윤수년이 나이트클럽 뛰고 막 이게 나는 정말 이렇게 엉덩이에 붙여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거의 3년 내내.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. 너무 행복했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이미 나는 연습생 하면서부터 동시에 나는 이미 자신감 뿜뿜이었어요. 그건 이제 거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했다는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나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일절 없었는데 유랑단을 하면서부터 맞아,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었지,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한 게 역시 뭐든지 no pain, no gain이야. 그냥 내가 힘들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가 없어. 역시 이게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건 없구나.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. 선배님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내년에요. 저는 제 평생 계획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. 이번에 박진영 씨도 저한테 깜짝 놀라요. 누나,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여서 계획이 없는데? 그랬더니 정말 사색이 되더라고요. 제가 왜 계획을 안 세워봤겠어요? 계획대로 되는 게 1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자. 그리고 그러다가 좀 안 돼도 그냥 뭐 그건 괜찮다. 그거는 원래 그렇게 안 될 일이니까. 될 일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마음 가는 대로,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마음 가는 대로. 저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계획입니다.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성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. 성의는 있어요. 근데 다만 그렇잖아요. 내 맘대로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.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있어요. 내 마음 먹는 거. 내 마음 먹는 것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잘 먹고 그냥 되는 대로,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요. PDC 구독자 여러분,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보실 수도 있는데 PDC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구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저의 팬도 되시고 이 PDC의 팬도 한번 되주셨으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짱짱짱 따다다다. 소용이 없어. 이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인 걸. 너를 떠나보낸 현실마저도